안녕하세요. 저는 진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두부입니다. 네, 제프입니다. 네, 오늘은 창업 본점에 창업 기획을 하는 세 가지 스토리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주 네. 흥미롭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세 가지 스토리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 기획을 하는 거랑 스토리는 좀 연관이 잘 안 되지 않으세요? 네, 어떠실지 모르겠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스스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도 설득이 되기 힘들다. 그러면 예, 그러면 나에게 설득이 되기 가장 좋은 것은 이야기 구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창업 아이템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세종대왕이 떠올라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나는데 용비어천가의 그 가사련다. 용비어천가의 그 내용이 있죠. 예, 뭐죠? 어린 백성이 뭐죠? 훈민정음에 어린 훈민정음이구나. 백성을 이루고자 할 때 있어도 맞아요. 예. 그 말이 중국과 달라. 예, 한마디 아니할 때. 갑자기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앤디나 예, 진이나 이렇게 찾아주면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해서라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거를 내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새로 28자를 만든 거죠. 정말 수비 느껴서. 그래서 그런 정말 절절한 동기가 있는지, 그걸 내가 그런 원대한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지, 뭐 그렇게는 아니대로 내 나름대로의 작게라도 이 상품이 가진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탄생설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템의 탄생 스토리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 스토리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아이템을 코칭하기도 하잖아요. 창업 코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 창업을 하기도 하는데 아이템을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구상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어떻게 전달하면 좀 더 매력적이고 스틱 메시지라고 하죠. 탁 달라붙는 이야기처럼 나와 상대방이 설득력이 있는 그런 아이템에 대한 메시지가 될까요? 네, 질문이 너무 가벼웠죠? 네. 네. 사실 이게 저는 요즘에 들어서 더 생각하는 건데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예,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사업계획서가 뽑힐 때 저는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요즘에 사업계획서에 뽑히는 거는 좀 더 매출이 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그 매력적인 아이템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초점 맞추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팀이 얼마나 실력 있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진행했을 때 얼마나 잘 할 것인가, 이런 게 초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진솔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스토리가 들어가면 사실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죠. 근데 이게 사업계획서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사업계획서가 이제 붙기 위한 어떤 것들이라기보다는 사실 사람들한테 좀 더 어필하거나 기억에 좀 잘 남거나 그 브랜드를 호감 있게 느껴지는 뭐 이런 거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좋은 말씀입니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주시니까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 합격하기 위한 시간은 아니고 내가 사업자로서 내가 아이템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기가 처음부터 이 첫 단추인데 이 아이템이 어떤 컨셉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부분의 시작점이 잘못되면 사실은 내가 그 방향성을 잃는다. 이 아이템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걸 끌고 나갈 수 있을 첫 시작이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네. 저는 뭐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솔이 이제 얘기했듯이 사업계획서를 얘기할 때 저는 스토리를 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스토리 합니다. 중요하죠. 네. 네. 그게 이제 이유가 이제 진이가 얘기했던 거기에 더해서 사실 지금 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아이템이 핵심이긴 하죠. 이게 얼마나 차별화가 되어 있고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핵심이긴 한데 이거를 보여주고 이해를 빨리 시키려면 사실 스토리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스토리 이제 저도 이제 뭐 강의라든가 멘토링을 할 때 얘기하는 게 사업계획서는 스토리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뭐냐면 스토리라는 거는 개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개연성이 있어야지 앞뒤 문맥이 맞고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아야지 이제 이해가 쉬워져요. 아 이게 뭐구나. 근데 여기에 더한 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아 이 사람이 이 스토리를 보고 아 이거 괜찮네? 이런 생각으로 이 창업자가 이런 사업을 했구나? 이렇게 커나가겠구나? 라고 같이 공감을 느껴야 사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공감하고, 저도 사업계획서 얘기할 때 스토리 얘기 항상 하면서 스토리 있는 사업계획서 뭐 이런 거 저 강의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하나 제가 항상 사례를 드는 게 에비앙 생수.
에비앙 생수는 아시잖아요. 에비앙 생수가 우리나라의 그 생수 중에서 삼다수가 제일 가격이 비싸거든요. 이제 다른 것들보다 삼다수가 제일 비싼데 삼다수보다 한 2점 몇 배 정도의 가격으로 에비앙이 팔리고 있습니다. 어허. 근데 에비앙의 탄생 얘기는 다 아시죠? 무슨 뭐 후작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병을 고쳤다고 하는 거죠. 후작이에요. 그 지방에 나는 물을 마시면서 병을 고쳤대요. 병을 고쳤다고 그래서 그 물이 그 후작이? 병에 특효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프랑스 왕이 그 마을에 에비앙이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에비앙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에비앙이 정말로 효과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그것까지 알아보진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탄생 스토리가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병에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왕이 하사한 마을에서 나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고급스럽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좋네요. 예. 맞아요. 아무튼 저는 어쨌든 사업 계획서를 남들에게 보여줄 때는 핵심은 이제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아이템이 중점이 돼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고, 이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스토리화 시키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지금 얘기했던 그 탄생설화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조셉 캠벨이 얘기했던 신화의 12가지의 그 플롯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신화들이, 특히 영웅 신화들 같은 경우에는 맨 앞부분에 그 영웅이 각성을 하는 계기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각성을 하게 되는 계기는 뭐 그 적이 와서 자기 부모님을 죽이든지 마을이 몰살당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게 위기가 닥치는 게 결국 영웅이 자신의 길을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사업계획서 상에서의 그 스토리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것 역시 마찬가지, 그런 어떤 각성의 계기가 되는 고통, 불편, 어려움, 뭐 아니면 그거를 꼭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뭐 소명,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당뇨인데 원래 간식을 좋아하셨는데 단 걸 드실 수 없어서 내가 당뇨 쿠키를 만들어 보려고 했다. 근데 엄마를 만들어 보니 주변에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러한 것들은 보면 창업 동기에서 내적 스토리하고 외적 스토리가 합쳐진 그런 내용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적 스토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동기지만 외적 스토리는 그게 단순히 내 생각만 그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혹은 트렌드적으로도 뭔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만나고 그게 결국은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말을 잘 하시는구나, 잘들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예. 저까지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너무 길었나요? 아니 좋아요. 그 길지만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얘기는 듣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듣게 되셨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그 포인트로 다가와요. 아까 얘기하셨던 공감이라는 포인트인데, 그래서 공감을 가게 하는 스토리는 사실 짧아도 스토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는 비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삼성하고 애플을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삼성을 저는 폐마하거나 나쁘게 얘기할 마음은 없어요.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이를테면 초일류 기업이 되겠다라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건 아이템이 아니라 기업 차원이지만 어쨌든 사업을 초일류 기업으로서 이제 끌고 나가겠다는 비전이 있어요. 근데 애플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애플의 비전은 우주에 내 흔적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예, 초일류 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우주에 흔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변화를 뭔가 만들고 싶은 사람은 승선하라는 겁니다. 예, 막연할 수 있어요. 예, 대충 이렇게 던진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 꽂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승선하도록 감동을 이끌어내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문구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디선가 기억이 나는데요. 조나단 스위프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기술이 바로 비전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직 내의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차원의 스토리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스토리로 넘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스토리와 달리 우리가 이제 창대한 꿈 또는 작지만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딱 출발을 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통 난관을 안 거치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는 드물죠. 그 영웅들도 탄생성화하고
나만의 딱 이렇게 포지션을 딱 정하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고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함정에도 빠지고 뭐 속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게 우리 스타트업이나 이제 창업에서 많이 표현하는 게 이제 데스밸리라고 표현하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은 꿈에 불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첫 번째 스토리와 달리 내가 사업 계획 이전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입니다.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1차 목표 시장에서 내가 독자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살아남을 때까지 우리는 어떤 스토리를 기획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담으면 좋을지 잠깐 얘기를 들어볼게요. 근데 사실 그거는 기획해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난관을 기획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난관을 이겨내는 스토리, 이겨내는 스토리죠. 네. 그거는 이제 지나고 나서 사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미리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지나고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했다.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에어비앤비에서도 얼마 그렇죠. 전은 아니고요. 대표가 이제 인터뷰한 거를 보면 에어비앤비만으로 매출이 안 났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에어비앤비의 그런 어떤 사업의 구조를 이해시키는데 너무 어려웠대요. 그런 사업 구조를. 예,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다 개발자들이어서 사실은 다른 개발하고 용역을 받아가면서 용역을 수주해가면서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만으로 매출이 난 게 아니라 다른 걸 일을 해가면서 그것들을 이제 메꿔간 거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시리얼, 예, 시리얼을 팔았죠.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신 게 제가 생각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이어받으면 꼭 본업으로만 우리가 살아남을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스토리랑 굳이 연결시킨다면 뭐냐면 기획이라는 것이 단순히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고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구상을 하는 것도 기획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교토삼굴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교활한 토끼, 지혜로운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는 건데 본업만으로 솔직히 살아남기 어렵다면 부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리얼이라도 파는 건데 만약에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시리얼이란 게 에어비앤비의 특성상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업상의 연관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생존을 위해서 별도의 부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연관성을 좀 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어떻게 살아남지라는 구상을 하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그게 스토리로 이제 더욱더 이제 발전해서 브랜드 가치로 발전되겠지만 그 전에 일단 이 사업을 살아남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남다는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보자 라는 어떤 기획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좀 길다 또 길까? 아니 괜찮아요. 길게 얘기하셔도 30분만 우리 안 넘기기로 하죠. 예. 그 생각이 나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교토삼굴도 얘기하시고 연관되어지는 이제 부업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그 권도균 대표님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용역 사업으로 돈을 벌고 내 본업을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 좋은 전략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결국은 이두저도 아니고 이 용역 사업에 결국 이렇게 매몰되는 경우가 많이 보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몇 개의 이런 사이트 잡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몇 개를 동시에 그렇게 훌륭하게 성과를 낸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창업자는 이게 내가 교토삼굴에서 나의 그런 걸 이렇게 자금 캐시카우로서의 이런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매몰되는 건 아닌지 정말 냉정하게 그걸 계속 재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할 거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고거에서 이런 생각이 사실 살짝 드는데 이게 사업 계획서하고는 좀 구별이 돼야 된다고 봐요. 실전하고 사업 계획서는. 네. 사업 계획서는 사실 그 해당되는 아이템을 중점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고 스토리가 전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전에서는 사실 내가 그러니까 사업을 유지를 하고 어떻게든 수익을 내면서 이어가기 위해서 부업 같은 거 사이드 잡도 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대안도 설정할 수 있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사업 계획서에서는 뭘 해줘야 되느냐? 이 아이템과 연관이 되되 이 아이템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사실 나와야 되고 사실상 이게 사업화가 되기 위한 핵심은 차별성이라는 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어떤 차별성을 갖고 내가 시장에서 진입을 할 좋은 것인가라는 게 말씀이네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실전하고 사실상 사업계획서 작성은 조금 구별은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 아이템에 관련된 어려움을 예상을 하고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예측을 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것들을 기획한다는 얘기는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기획을 두 가지로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이나 투자를 받기 위한 사업 계획서는 이해가 되고요. 그거보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부의 사업 기획이거든요. 꼭 문서로 써야만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1단계에서는 요걸 언제까지 한다. 계속 용역을 하다 보면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 동의가 돼서.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다음 단계는 뭘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정리하면 그게 기획인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사업계획서에 연관된 것 같아서 다 맞는 말씀이고 그 각각의 이제 부분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스토리로 황급히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되면 그런 것 같아서 세 번째 스토리는 뭐가 있냐면 자 난관을 극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에 성공을 하냐라는 거죠.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성장의 한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책인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예. 리밋 오브 그로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예, 그냥 성장의 한계를 영어로 바꿨을 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누가 썼는데 뭐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 성장의 한계가 말하는 게 뭐냐면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더 큰 그릇으로 이제 자라나기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실험 집단에서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 시장 차지했어. 그러면 지속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면 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역량, 사람과 돈과 또 어떤 뭐 특허든 뭐든 지식과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붙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붙고 그것이 아까 얘기한 시너지가 돼서 하나로 결집돼서 쭉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한 방향 정리를 해서 나갈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 설득되는 시나리오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주제가 무거워지나요? 그래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사례를 하나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살짝 들으니까. 제가 요즘 이제 학생들을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매주 그 창업가들 영상을 같이 공유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게 됐던 APR의 대표인데 김정훈 대표가 그 인터뷰했던 영상에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었대요. 유능한 팀장님들 모시고 각자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 되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1년 정도 지나서 다 취합을 해보니 각자 부서의 목표는 달성했는데 이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회사에는 오히려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를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급하게 이제 임원진들을 모으고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이러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물러나고 이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그런 이제 투두리스트도 작성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보면 정말 대표는 전체를 봐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일들이 굉장히 그 다양한 역량으로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를 향해서 가는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잠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성장을 위해서 정말 내가 더 정말 확 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혹시 자 이렇게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또 좋겠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성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시대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시대나 환경. 물론 새로운 것들은 사실은 새로운 것들을 대부분은 창업이라는 게 새로운 것들을 기획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새로운 것들이 이 시대상의 그러니까 예측인데 이 시대와 그다음에 이 기술과 앞으로와의 삶의 사람들의 방향성과 맞는지에 대한 기획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사실은 성공과 성장이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것도 보장될 수 없지만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좀 더 앞서가거나 아니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것을 고집하고 있거나 사실 제가 이제 사례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하고 같이 아이리버를 같이 사례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리버가 애플을 씹어먹는 광고 사진 아시죠? 예, 그게 이제 미국의 한 거기에 크게 걸렸었거든요. 우리 애플 씹어먹을 거다. 뭐 이렇게 걸렸었는데 사실은 애플은 이제 사람들을 관찰해서 사람들이 아이튠즈라는 어떤 이제
그 음원을 재생하는 게 아니라 음원을 선별하고 고르고 목록들을 확인하는 이런 아이튠즈 산업으로 이제 다시 넘어갔고, 아이리버는 사실 여전히 이제 음원 재생 시장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사업으로 다 넘어가게 됐을 때 아이리버가 갑작스럽게 이제 무너졌던, 이제 갑작스럽게 매출이 줄었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내 사업 아이템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저는.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저는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력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투입되는 자금도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느 시점에 내가 투입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초기에는 이 사업의 그 고객들의 데이터를 보고 이제 그걸 판단을 하죠. 어느 정도 하고, 아, 여기서 내가 투입을 하면 이게 확 커지겠구나 판단을 하고 그 시점에 투입을 하는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사실 그렇지. 뭐든지 어떤 시장에 누군가가 새롭게 뭔가를 들고 진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선은 올라가요. 매출은 올라가는데 이게 초기에 올라가는 선인지 아니면 다시 꺾어질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아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 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사실 답은 없어요.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가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돼. 결국에는 대표자 몫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기승전 대표야, 기승전 대표.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에 맞아요. 예. 사업계획서에 굳이 사업계획서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이게 마일스톤이라든지 어떤 자원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시장에 대한 환경이 어떻게 말씀하신 거는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는 것들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잘 연관돼서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웅이라는 굳이 표현을 도식적으로 들이댄다면 탄생을 하고요. 영웅은 난관을 이겨내서 살아남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성장을 하듯이 우리 창업기업도 그런 세 가지 과제를 하나의 스토리로, 나만의 스토리로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예. 좋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